94세 현역 한의학 박사, 40년을 더 살게 만든 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약도 운동도 아닌 단 5가지 음식이 노화를 막고 병을 이기게 했다고 합니다. 매일 식탁에 올렸다는 그 음식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장수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로 94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진료를 봅니다. 물론 예전처럼 하루에 수십 명을 보는 건 무리지만 여전히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과 차분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시냐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셨냐고? 아니면 특별한 보약이라도 드셨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운동도 좋지만 저는 매일 식탁 위 음식에 신경을 썼습니다. 제 건강은 음식이 지켜줬습니다. 사람은 결국 먹는 대로 늙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챙겨 먹은 음식이 5가지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드시면 누구나 저처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몸이 망가진 뒤에 회복하기보다는 평소에 지켜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을 통해 체득한 40년을 더 살게 만든 음식 5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제 식탁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들기름으로 국을 지지고 들깨가루를 나물무침에 뿌리고 죽을 끓일 때도 넣습니다. 들깨는 칼슘이 많고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제 나이 또래엔 기억력과 혈관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70대 후반에 처음 오셨던 장영자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건망증이 심해져서 물건을 자꾸 잊으시고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도 헷갈린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선 경도인 지장의 초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들깨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셋째 딸이 직접 매일 아침 들깨죽을 끓여드렸다고 합니다. 6개월 뒤 놀랍게도 어르신은 길을 잘 찾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들깨는 특히 겨울철에 더 빛을 발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뼈마디가 쑤시고 관절이 굳어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들깨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관절과 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들깨가루를 넣은 미역국이나 들깨탕은 겨울철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들깨는 작은 한 숟갈이지만 우리 몸속을 깊이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예부터 불로장생의 음식이라 불렸습니다. 저는 밥을 지을 때마다 검은콩을 꼭 섞습니다. 검은콩엔 안토시아닌이라는 검은색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눈 건강을 돕고 혈관을 튼튼히 해줍니다. 저는 80대에 백내장이 왔었는데 수술 말고 자연스럽게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검은콩과 당근, 호두였습니다. 지금도 책을 읽고 진료 차트를 볼 수 있는 건 이 음식들 덕분입니다. 예전에 저보다 5살 어렸던 김윤복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먼저 눈이 침침해지고 밤에 운전도 못하게 되었죠. 제가 드리는 검은콩 레시피를 받아가셔서 아침마다 검은콩 두유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시력이 조금씩 돌아오셨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검은콩은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 약을 드시던 이춘희 어르신께서 매일 아침 검은 콩밥을 드신 후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기뻐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콩은 눈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에도 좋은 다방면의 장수식품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말려서 만든 것으로 예부터 겨울철 영양 보충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시래기를 자주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이 편안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점점 떨어지기 마련인데 시래기는 속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께 특히 권합니다. 또한 시래기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루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습니다.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83세의 최순덕 어르신입니다. 항상 얼굴빛이 창백하고 조금만 날이 추워도 감기에 걸리곤 했습니다.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장도 자주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래기국을 끓여 드시라고 권유했습니다. 무조건 푹 삶아 부드럽게 끓이고 된장을 조금만 풀어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엔 맛이 밍밍하다며 입에 잘 맞지 않으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장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한 번도 감기약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마을에 관해서 손수 시래기를 삶아 나누어 드릴 정도로 이 음식의 열혈팬이 되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참 흐뭇했습니다. 시래기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내장 깊숙이 힘을 실어주는 음식입니다. 특히 된장과 함께 끓이면 소화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이면 하루가 든든했습니다. 어르신들께도 꼭 권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겨 먹는 간식입니다. 오후 3시쯤 살짝 출출할 때 차와 함께 호두 34알을 꼭 먹습니다. 당이 높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이 있고 뇌에 좋은 지방이 많아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특히 호두는 심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70대 중반 무렵 가슴이 쿡쿡 아픈 증상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심장 근처 근육통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한밤중에 2번이나 답답해서 잠을 설치고 나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호두였습니다. 하루에 4알, 반드시 공복이 아닌 간식처럼 챙겨 먹었습니다. 심장이 편안해지고 그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열 어르신도 기억납니다. 그분은 76세에 심장 수술을 한 후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호두를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따님이 직접 구운 호두를 집에서 준비해드렸습니다. 6개월 후 정 어르신은 혼자 시장도 다녀오고 마을 산책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호두는 단순한 견과류가 아닙니다. 심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약입니다. 하루 35살.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5번째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저에게 있어 속을 지켜주는 의사 같은 존재입니다. 위장이 약해질 때마다 저를 다시 살려낸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양배추즙을 한 잔씩 마십니다. 끓여 마시기도 하고 삶아 샐러드처럼 먹기도 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 점막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위염, 위궤양, 더 나아가 역류성 식도염까지도 큰 문제 없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윤말순 어르신은 위염과 속쓰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다고 하셨고 병원에서는 만성위염이라고 진단받으셨습니다. 약도 써보셨지만 일시적인 효과뿐이었습니다. 제가 양배추즙을 권했습니다. 생양배추는 소화에 부담될 수 있어 끓여 먹는 것을 추천드렸고 따님이 매일 아침 챙겨드렸습니다. 2달 후 윤 어르신은 점점 밥맛이 돌아오고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오히려 주위 어르신들께 양배추를 직접 소개하셨습니다. 양배추는 단지 위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편해야 음식도 잘 먹고 잘 먹어야 기운이 생깁니다. 기운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배추를 건강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5가지 음식이 제가 94년을 살아오는 동안 버텨온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지만 꾸준히 챙기면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음식들을 제가 매일 챙겨 먹게 된 계기는 단순한 정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의 수많은 환자분들과 지인들의 사례를 보며 느낀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60대 중반이었을 때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한의대 동문 친구가 68세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환자에게도 정성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다시는 병이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자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 몸에 맞는 음식을 하나하나 찾아 나갔습니다. 양약보다 한 끼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비싼 약을 찾아다니는 분들보다 꾸준히 식생활을 관리하신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셨습니다. 80대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친구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중 절반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들과 저는 생활 습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거의 먹지 않았고 5가지 음식을 중심으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짧게라도 걷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항상 느긋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은 위장이 소화하지만 마음이 편해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체력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삶의 리듬, 식생활, 그리고 마음가짐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깨 한 숟갈, 검은 콩 한 줌, 시래기국 한 그릇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양배추를 조금씩 드셔도 좋고 호두를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실천하시다 보면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실천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움직이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조금씩 좋아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음식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사랑하는 습관 하나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들깨든 검은 콩이든 호두 한 알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꾸준히 먹으면 약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94년을 살아오며 제가 얻은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픈 몸보다 외로운 마음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챙겨 먹는다는 건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을 돌보는 사랑이자 나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음식은 약이고 정성은 치료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85세의 노부부가 함께 제 진료실을 찾으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혈압과 당뇨가 있으셨고 움직임도 불편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얼굴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아침을 먹어요. 호두도 나눠 먹고 양배추즙도 같이 마셔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서로 챙겨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건강의 본질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혼자 사시더라도 자신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밥을 챙기고 간식을 챙기고 물 한 잔이라도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결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정성스런 식사 한 끼, 따뜻한 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고 삽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100세를 만드는 기둥이 됩니다. 제가 94세가 되기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분들은 모두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고를 때도 생활 습관을 바꿀 때도 이제 늦었지라는 생각 대신 지금부터라도라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80대 중반에 처음 오셨던 박정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허리도 굽고 무릎 관절염으로 걷는 것도 힘들다며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던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말하시면 한번 해보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성껏 들깨, 검은 콩, 시래기, 호두, 양배추까지 5가지를 손글씨로 적어드렸습니다. 한 달 후, 박 어르신은 지팡이에 의지하던 걸음을 스스로의 다리로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난 어느 날, 예쁜 모자를 쓰고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건강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요. 어르신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은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조용히 앉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배신하지 않게 해준 그 음식들에게 고맙다고요. 그리고 가끔은 저를 찾아와 주셨던 어르신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까지도 떠올립니다. 그분들 중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정성껏 사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프고 불편한 몸일지라도 마음만은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식탁 위 한 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하루 3끼 식사 위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은 좋은 선택을 부릅니다. 그 선택이 결국 건강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5가지 음식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음식을 통해 자기 몸을 돌보는 마음을 되찾으셨기 때문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아마 이런 음식을 간절히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함께 드시고 함께 챙기십시오. 서로의 건강을 묻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밥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밥을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지, 어떤 반찬이 요즘 입맛에 맞는지, 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저는 참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여러분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엔 어떤 음식이 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래도록 지켜온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식단, 따뜻한 식사, 정성 어린 마음, 이 3가지는 제가 94세까지 살아오며 가장 소중히 여긴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나눌수록 더 빛이 납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음식이라도 정성을 담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의 첫걸음이자 100세를 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내일도 들깨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식탁에서 또 다른 1년을, 또 다른 희망을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건강 비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